수소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순환매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앞으로 우리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결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애널리스트를 하고 또 관련 자문사를 차리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또 이렇게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매경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애널리스트 하셨을 때 연구 대표님을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시장에서 가장 이 업종을 오래 커버하시고 또 투자까지 자문사까지 차리신 유일한 분이시라서 오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최근에 수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주식시장에서도 수소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 늘 날카로운 방송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네. 배우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수소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주목받고 있는데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5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원래 보면은 석유차에 대하는 뭐 전기차, 이렇게 수소차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수소차는 한동안은 보면은 니콜라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가 네. 또 주목이 좀 가라앉았다가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막 다시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보면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 경제성.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충전으로 800km를 가는 수소차가 2030년에서 33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유차라든지 전기차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원래 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 가격이 중요해요. 그렇죠. 가격이 중요한데 이게 기술의 발전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전기 단가의 하락 이런 것 때문에 2030년에서 33년 사이면 경유차를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은 오히려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낫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 언제? 한 10년 정도 뒤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럽의 절박함이에요. 유럽. 예. 한번 저번에도 앵커님께서 탄소 중립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탄소 중립의 뒤에 있는 또 하나의 또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절박하게 전기차 배터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는 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석유차, 휘발유차, 경유차 쓰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유럽의 북해산 브렌트유라 그러는데 북해산 브렌트유에 브렌트가 없습니다, 지금. 서서히 말라져 들어가고 있어요. 유럽 전체가 38개국 8억 명이 있는 인구 도시의 큰 유럽이 지금 석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가 없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 그래서 휘발유차, 경유차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면 휘발유하고 경유는 석유에서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중동하고 러시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를 들면 이런 돈이 한 800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돈이 싫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3,000조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기차를 키워왔는데 전기차도 보면은 이런 리튬 같은 경우라든지 남미, 칠레, 중국, 그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절박함, 그러니까 전기차만으로는 대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에 예를 들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수소차를 좀 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150km당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수소의 용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후장대 산업이다. 그리고 숫자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향후 한 3,000조 원이 커져갈 것이다. 시장이요? 수소 생산만 3,000조 원 시장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냐 하면은 한 400조인데 자가 소비되는 게 한 200조예요. 그러니까 200조밖에 없는 시장인데 뭐 시장이 3,000조까지 커지냐. 앞으로 10배는 더 커진다. 10배는 더 커진다. 근데
그 석유화학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시장이 매출액이 800조 원밖에 되잖아요. 근데 800조 원인데 수소 생산만으로도 3,000조 원을 벌 수 있다. 수소차는 또 별개의 문제, 발전은 또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학습 효과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테슬라가 보면 200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주가는 2013년도 움직였고 최근에 한 또 10배 이상, 17배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돈을 벌 때 움직인 게 아니고 매출액이 단 2천억 원일 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에 걸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수소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소 관련 분야에서 제2의 테슬라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소차나 수소 발전의 경제성이 이 석유차나 내연기관차 정도로 하락하려면 2030년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반영을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테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오른 배경에는 단순히 그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이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다는 아주 이례적인 시장 환경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상승을 다음에 또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특수한 시장 환경이 받쳐줘야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만. 아이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저희 안 짰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경제성 투자 빠르게 투자자분들은 반영하고 그걸 있다. 냉정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소는 네 가지 분야가 있어요. 수소차 분야가 있고요. 수소 발전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포스코 같은 철강 산업에서 H2를 쓰겠다는 그런 수소 산업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생산 분야가 있어요.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정하게 보면 수소차는 경제성을 못 맞추고 있어요. 수소차에서도 그 경유차에 뒤지고요. 전기차에서도 뒤지고 수소 발전 분야는 더 뒤지죠. 수소 발전이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에 비해서 코스트가 높아요. 네, 너무 비싸죠. 예. 그래서 각국 정부의 정책이 없으면 수소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는 지금 현재 환경이에요. 전기차도 정부 그런데, 지원 없이는 사기 힘든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게 근데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냐면은 생산 단가가 그러니까 수소차를 유지하려면 수소차를 예를 들면은 65%가 수소 가격이고요. 35%가 수소차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65%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발달되어 있고 북부 유럽은 풍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남아프리카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 지역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얼마냐면 킬로와트 아워당 25원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가정용이 약 1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넘쳐나는 곳에는 전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돼 있다. 그러니까 물 분해하는 효율이 발전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설로만 세웠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충만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유동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을 찾고자 하는 게 수소 산업 맞아요. 맞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한 17배가 테슬라 올라갔고 2013년도에 한 10배가 올라갔는데 유동성만으로 올라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테슬라가 2천억 원에서 작년에 얼마냐면 매출액이 한 50조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2천억 원대 10배가 움직였고 단 2천억 원 때 10배가 움직여서 시가총액이 원래 2천억 원이면요. 매출액이 2천억 원이면 자동차 산업 예를 들면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근데 그 기업이 얼마까지 가냐면 50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가는 거죠. 그런데 2021년에 우리는 테슬라가 50조 할지 그때 2013년에 주식시장은 IQ가 200이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주식시장도 한 8년이나 9년 뒤를 바라다 봅니다. 그럼 8년 뒤에 9년 뒤에 2030년에 과연 수소 경제의 모습이 뭘까? 그 수소 경제가 안 될까? 된다면은 이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만 잘 구축하고 있으면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수소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 레벨업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배씩 레벨업을 해요. 보면은 이제 미국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린데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 플러그 파워라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이 대부분 다 물 분해를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형성되었냐면 한 10, 린데는 170조 원이에요. 원래는 수소기업이었고 그레이 수소기업고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 한 17조 원, 발라드 파워 같은 경우 한 5조 원. 그러니까 한 5조, 4조 정도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만 잘 구축돼 있어도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부터 적어도 10배 이상은 가격만 놓고 보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대전제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 수소차와 전기차, 수소 발전과 이 전기차 관련 생산과의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차를 살 때 수소차 살까 전기차 살까지 두 개 차를 다 같이 사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는 스포츠카를 사고 하나는 뭐 전기차를 친환경차를 산다든지 그런 면으로만 봐도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시장이 더 커져야 되는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하시는 분은 약간 수소차가 안 되길 바라시고요. 수소차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좀 빨리 좀 활성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기업을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요렇게 단순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0km를 전후해서 한 번 충전할 때 200km는, 그러니까 휘발유차는 전기차는 휘발유차를 대체하고요. 수소차는 경유차라든지 경유차 안에서 수소 트럭 이런 거를 경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럼 휘발유차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휘발유차는 또 투자자분들 주차장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서 있는 차가 휘발유차가 많아요. 근데 경유차는 산업용 트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움직이기 때문에 한 4배 정도의 그런 거리가 더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이 틀리는데, 그래서 200km, 300km, 특히 800km 이상에서는 경유차가 전기차를 이길 것이라는 가설이 많고요. 그래서 좀 경차 이쪽 계통에서는, 특히 중국 쪽도 경차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낮은 경량에서 중량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SUV에서 다 부딪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위에 있는 트럭,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에 열차, 남는지 선박, 항공기, 발전 이런 데서 SUV까지 내려오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무장려는 오히려 수소차가 어울리는데 그게 코스트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제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 생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쭤볼 차례인데 마침 저희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캔디님께서 이 탄소 포집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그린 수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수소 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수소 생산 공정은 그레이 수소 쪽이 대부분이다. 맞습니다. 예, 이제 생산 쪽 마침 얘기를 하실 때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저희 캔디님이 궁금하셨던 이 탄소 포집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금방 질문하신 투자자분이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정말요. 네. 원래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수소차, 특히 수소차를 미는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 봤을 때 대명들이 뭐냐면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레이 수소에서 물 분해를 그런 그린 수소로 가기 전에 CO2 포집을 잘하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CO2 포집 기술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막 실명을 막 거론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거론해 근데 주십시오. 저는 뭐 상장 기업 관련해서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요.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포집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는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소차 발전, 수소 생산, 그다음에 수소 활용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수소 생산을 제일 좋게 봐요. 네. 수소 생산 같은 경우는 근데 수소 생산은 규모의 경제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무장대 산업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기본적으로 4조에서 20조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유심 있게 봐야 될, 그러니까 투자 뭐 하라고 권유드리는 건 아닌데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SK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그런 기업도 있고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한 DLENC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탄소 포집 쪽도 있고, 근데 앞에 4개 기업들도 말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성적으로 탄소 포집 쪽은 한 5개 기업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 수소 생산을 앞에 4개 기업 정도 유심히 보셔도. 근데
그 수소 생산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독일의 린데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린데라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그림도 있겠지만 170조 원까지 꾸준히 올라갔는데 이 예. 기업이 이미 그레이 수소에서는 한 60만 톤 생산하고 있고 수소 매출액이 2조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린데를 보면은 수소의 길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기업이 수소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분해 기술만, 물분해 공장만 한 80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런 수소를 생산하는 한 4개 기업 정도인 정도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포트를 구성해도 좋아 이렇게 뭐 그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업들 가운데에서 수소 산업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체인별로 다 찾으실 것 같아요. 수소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수소차를 찾으실 것 같아요. 내일 또 상장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체인.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 발전 분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뭐 두산 피오셀 이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차, 수소 발전, 그래서 수소 생산. 저는 수소 생산이 조금 수소 생산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가 좀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 보시는 것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하죠. 수소 관련 대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마침 상장하기 전에 테마들도 형성이 돼서요. 근데 수소 관련 대장주는 원래 현대차라고 보시면 아, 현대차, 현대차입니다. 인더모비스 정도 이렇게 아, 관심 있게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에 맞춰서 저희 수소 관련 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